저희 구독자분 중에 진짜로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고 저희 작업실에 오셔서 이렇게 같이 제가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보고 싶으시고,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려고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손님은 그냥 얼굴 공개 안 하고 그냥 저만 아마 제 얼굴만 이렇게 죄송합니다. 저만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양해해 주시고 좀 여러 가지 3D 프린팅에 관련된 다양한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한테 질문 주셨던 3D 상황에서 저 상황에서 3D 프린터로 새롭게 시작을 했었을 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지에 대해서 네. 여쭤보셨는데 사실은 선생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이제 엔지니어 쪽에 방송 쪽에 일을 하고 계시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3D 프린터 가장 중요한 게 그 본인이 이미 기술을 갖고 있고 그 기술을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기술에 3D 프린터가 추가되면은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3D 프린터 하면은 내가 그냥 3D 프린터 배워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완전히 생뚱맞은 거를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저도 처음에 굉장히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그 분야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그 3D 프린터만 이용한 게 아니고 실리콘 몰드라는 이 기술과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어야지, 제품에 관한 지식들이 있어야지만 이게 제품이 나온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섣불리 3D 프린터만 해서 창업하시면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방송용 장비나 그런 것들 아무래도 누구보다도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하시면 좀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만약에 제 친구가 이렇게 창업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반드시 직장을 그만두지 마시고 직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좀 드럽고 치사하더라도 직장 유지하시면서 저녁에 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물론 운이 좋아서 잘 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거의 대부분이 좀 직장을 다니시면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잡코리아나 사람인 같은 데 가서 3D라고 검색을 해보시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은 3D 인력들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한번 매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많은, 이제는 VR,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방송 3D도 필요하고 VR 쪽도 필요하고 3D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3D 프린터는 또 거기에 또 연관된 그런 또 키워드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3D 설계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을 필요로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3D 프린팅도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거기에 보시면은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곳 혹시 아십니까? 네. 메이커 스페이스는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갖고 이게 정부에서 동네마다 한 군데씩 공방을 세우는 건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공방,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각각의 특별한 기능을 만들 수 있는 공방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거기 가서 자기가 창업을 한다든지 뭔가 만들고 싶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가서 기술을 배우고 그런 곳을 모든 동네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 가셔갖고 메이커스페이스 양천구 그러면 양천구에 지금 아직 100%는 안 됐지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2명 정도 거기서 사람을 고용해서, 1명이나 2명 정도 사람을 고용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력이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 그래서 선생님이 빨리 3D 프린터를 몇 개월 만에 배우신 다음에 거기 취업하시면은 거기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3D 프린터 창업하신다고 그러면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을 좀 얻으셔서, 근데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좀 많이 필요해요.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수업료가 시간당 한 3만 원 정도 선이고, 이제 계속 커리어마다 계속 달라지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10만 원 정도 되고 또 20만, 30만 원 되고, 또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본인이 이제 저같이 이제 작업실을 하나 이제 꾸려서 작업실 하는데 의뢰를 받아서 작업을 하는데, 크몽이라고 뭔지 아시죠? 네.
이제 크몽에서도 이제 작업을 많이 받아서 하는데 크몽은 프리랜서 이제 모르시는 분이 또 계실 것 같아요. 크몽이라는 게 이제 프리랜서들한테 이제 일을 주고 저는 이제 일을 받고 이제 그런 곳인데 크몽은 단가가 너무 싸요. 맞아요. 싸더라고요. 크몽은 크몽은 정말 정말 어려울 때만 하는. 근데 하여튼 그것도 연결돼서 또 여러 가지 또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그런 플랫폼에서도 이제 받아서 일을 하거나 이제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정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이제 그거를 잡으실 수가 있는. 설계는 기본이고. 그래서 설계를 어느 정도 하시려면 제 생각에는 젊은 친구들은 한 2, 3개월 하면은 뭐 한 달 해갖고도 뭐 바로 강의 뛰는 사람도 있고 40대, 50대, 60대 선생님 중에 강의 그냥 하셔갖고 그냥 은퇴하신 선생님인데 한 정말 몇 주 만에 정말 본인이 정말 열심히 하셔갖고 바로 학교에 나가서 이제 강의하시고 그렇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CAD 설계는요 예전에 저희 포토샵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어렸을 때만 해도. 근데 뭐 요즘은 정말 뭐 포토샵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3D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면은 3D가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그 60대 선생님도 60 거의 70을 가봐오는 선생님도 정말 진짜 거기 완전히 몰입해갖고 맨날 새벽에 막 전화하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막 맨날 그 전화하고 누우셨어요. 그렇게 하시더니 본인이 그냥 홀홀 날아서 이제는 뭐 아마 어디서 지금 가리키시기도 하지만 또 의뢰 받아서 하시기도 할 거고 본인이 이제 잘 아는 분야의 제품을 만들어서 그런 것도 하시고. 그분 같은 경우도 전혀 이쪽하고는 관계가 없으셨다. 네, 없는 분. 처음 접하시고. 완전히 처음 접하시는 분이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설렁설렁해서는 이거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약간 설계가 좀 약간 포토샵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그 정도는 될 것 같아요. 포토샵을 다루실 수 있다면.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저희 딸도 중학교 1학년생인데 그 친구도 할 수 있을 정도면 대신 그거는 진짜 본인하고의 싸움인 것 같아요. 많아요. 좀 많이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몇 개월 정도 정말 몰입해갖고 보면 뭐 설계는 어차피 예전에는 뭐 종이로 썼고 그 다음에는 컴퓨터로 썼고 그 다음에는 이제 3D 프린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트렌드고 모든 사람들이 3D를 할 줄 아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지금 3D를 할 줄 아시면 설계가 되시면 어떤 게 또 되냐면 예전에는 제페토라고 아시죠? 들어는 봤어요. 제페토 아시면은 제페토가 이제 그 메타버스 형식의 그러니까 가상현실에서 사람들이랑 만나서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 SNS가 저는 제페토가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어떤 지금 상황이 되고 있냐면 제페토에서 오시는 아이템을요 모델링을 해서 내가 직접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을 한 2, 300만 원 갖고 가는 친구도 있어요 실제로. 아마 그 유튜브에 가셔갖고 제페토로 돈 버는 친구들 한번 검색해보세요. 아주 조심스럽게 드러내진 않지만 조금씩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3D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파는데 그냥 데이터만 파는데 그거 수익이 돼요. 그리고 예전에 세컨라이프라고 혹시 아시죠? 세컨라이프 아실 거예요. 세컨라이프라는 게 메타버스 제페토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예전에 자기가 거기 집도 짓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인테리어 하는데 뭐 좀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 의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품을 만들어 줬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또 그 블록체인하고 또 연결이 되거든요. 사실은 누군가 이걸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 의뢰를 하잖아요. 이 열쇠고리. 이걸 열쇠고리를 의뢰를 하면은 저는 이걸 만들어 주면은 이 열쇠고리를 만든 사람은 이걸 가지고 이 열쇠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3D 프린트 데이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팔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에 NFT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게 대체 불가 토큰이라는 뜻인데 그것과 이게 그 저희 3D 프린터 그게 결합을 하게 되면 제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 이거는 그 사람한테 딱 팔면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요. 돈 주고 줬는데 그 사람은 일은 내가 다 했는데 그 사람이 또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3D 할 수 있고 자기가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게 지금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페토의 그쪽 메타버스는 SNS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다 그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래서 좀 주의 있게 보시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저는 지금 SNS 다 해요. SNS 하지 않으면 뭐 인스타그램부터 시작해서 블로그, 유튜브 다 하는데, 이걸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거는 거의 미친 짓이죠. 요즘 모든 사업이 다 SNS를 해놓고는 뭐 네, 맞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궁금했던 게 또 어떻게 보면 3D 프린터가 한 10년 전쯤? 그때 한번 붐이 일었다가 아직 좀 약간 소강 상태에 있다가 뭐 요새 조금씩 뭐 또 약간 좀 활성화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하신 게 이제 한 10년 전부터 이제 아마 저는 하셨다고 20년이 넘었어요. 3D 프린터 쪽으로. 저는 원래는 광고 쪽에 있었어요. 광고에서 시립 디자인 정도 했었고, 미국에서 광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미국에서 광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이제 대기업 쪽에서 그 휴대폰 쪽에서 그 UX, 그러니까 아이콘이나 뭐 그런 것들 디자인해주는 그런 것들을 좀 했었는데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실제로 제가 작업하는 게 저하고 맞는 것 같아서 그간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한 2번 정도 또 접으셨었다고 들었거든요. 2번 접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일할 바에야. 왜냐면은 사실은 3D 프린터밖에 저는 영상 만들던 사람이었고 영상하고 3D 프린터밖에 모르는 상태에서 모양은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잘 냈는데 이거를 색칠을 또 해야 되고 도색을 또 해야 되고 색깔을 또 이쁘게 넣어야 되고 또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이쁘게 넣는 방법을 몰랐어요. 몇 년 전까지. 그래서 거의 몇 년 전에 저의 그런 작품들을 보시면 다 한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은 어느 정도 들어오는데 설계일밖에 못 들어오지 그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서 수익이 나려면은 이 표면 처리까지 어느 정도 된 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제한적이에요.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아지는 거예요. 설계일 이외에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 맡기는 사람도 한 번에 이걸 다 하고 싶지, 이거는 여기서 맡기고 이건 여기서 맡기고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책임을 다 떠넘기니까 설계하는 사람이, 근데 사실은 이걸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야지만 큰 돈을 좀 제대로 된 돈을 계약서 받고 받을 수 있지, 안 그러면 정말 몇십만 원, 그저 큰 몸같이 이게 되게 좀 뭐랄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좀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3D 프린터의 산업에 이렇게 좀 약간 뭐 굴곡이나 그게 아니라 맞아요. 개인적인... 아니 근데 뜨리쿵 있었죠. 왜냐면 그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8년 전에 오바마가, 정확하게 좀 기억해요. 8년 전에 달나라의 기지를 3D 프린터로 만든다고 해요. 붐이 그럼 마치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그 끓는 냄비들처럼 마구마구 막 그 3D 프린터에 엄청나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때 유튜브 했으면 난 그때 작살났죠. 근데 그때는 만드는 것만 신경 썼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많은 의뢰가 들어왔고, 전 그때 책도 썼었고, 이제 다양한 일도 너무 많았었고, 맨날 의뢰 들어오고, 3D 프린터 맨날 의뢰 들어오고, 출력해주고, 맨날 고기 먹으러 다니고, 너무 호황이었어요. 한 2, 3년 동안.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설계를 할 수 있으니까 설계도 막 해주고, 근데 점점 이게 줄어들면서, 점점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제, 많은, 할 줄 아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돌아가신 사건 아시죠? 학교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가스, 이게 ABS가 몸에 안 좋아요. 지금 PLA로 하고 있는데 PLA도 사실 안 좋죠. 근데 ABS는 바로 그냥 냄새가 팍 나니까.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아예 3D 프린터 퇴출이에요 다. 근데 지금 상황은 딱 그거예요. 정확하게 전 이해하고 있는데 인터넷 예전에
아마존하고 네이버하고 다 망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뭐 고깃집을 차려야 된다, 뭐 그리고 뭐 다 거품이라고 뭐 난리를 쳤어요. 근데 바로 떴잖아요. 3D 프린터는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깊숙이 뿌리 잡고 있고 디자이너들이 이미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10년 전에 나온 기술이에요. 단지 특허가 몇 개 풀려갖고 그 풀린 특허를 가지고 스타트업들이 저런 2,300만 원짜리 3D 프린터를 만들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지. 이미 3D 프린터는 터미네이터도 그렇고 다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핵심 기술이에요. 핵심 기술이었는데 특허가 풀리면서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특허가 더 풀리면은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더 할 줄 알면 더 많은 기회가 생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기회는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 모든 거는 다 3D 프린터로 이미 다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 지금 그 기업이나 좀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금 쥐고 있었다면 점점 이게 좀 민간인들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좀 약간 그 유튜브 보면서 좀 임팩트 있었던 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3D 프린터가 인터넷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되게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그게 느껴지고 있어요. 점점 하면 할수록,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VR이나 AR이 실증이 나는 순간이 그거를 계속 끼고 실제로 사람은 이거를 눈으로 보고 만지고 이거가 진짜 최종인데 이건 너무나도 명확한 거잖아요. 이제 특허가 풀려서 이제 굉장히 아주 프린터가 마치 복사기처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복사기하고 3D 프린터하고 처음에 복사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을 했었어요. 3D 프린터하고. 그리고 똑같이 취급을 받았었고, 제락스도 거의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였었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사기가 처음에 사람들한테 엄청난, 이게 정말 마술상자라고 대우를 받았는데 이게 진짜 마술상자인지,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컨텐츠거든요. 이걸 가지고 뭐를 만들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 3D 프린터로는 그냥 복사기일 뿐이다. 내 생각을 그냥 만들어내는 기기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냥 막연하게 좀 찾아왔는데 생각보다 일단 실제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무엇보다 정말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본인의 생각들, 이야기들을 좀 가감없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무튼 제가 고민했던 것들, 또 제가 궁금했던 것들, 참 정말로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좀 여러 가지 저에게 많은 터닝 포인트가 됐었던 그런 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괜찮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야말로 너무 진짜